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죠. 2월 4일에 있을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 이 시험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수능까지 가는 길에 이 시험이 되게 중요한 중간 점검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평가원 입장에서는 뭐 출제 경향 점검이나 난이도 조정 이런 목적도 있지만요. 네. 그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실제 수능처럼 졸업생까지 다 들어오는 첫 시험이거든요. N수생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이나 5월 학평이랑은 이게 무게감이 완전 다르죠. 네, 확실히 다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내 위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이걸 그냥 뭐 시험 봤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5가지 측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자신의 정확한 위치 파악. 네 맞습니다. 졸업생 포함해서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내 성적이 영역별로 또 과목별로 어디쯤인가. 네. 이걸 냉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이제 앞으로 뭘 더 파고들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선택 과목 변경 같은 거요. 네네. 예를 들면 수학에서요. 네, 예를 들어 수학에서 뭐 미적분이 확통보다 표점이 높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섣불리 바꾸는 거 그럴 수 있죠. 이건 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이 학습량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공부할 게도 많군요. 네, 그리고 대학별로 이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뭐 가산점은 있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겠네요. 당연하죠. 탐구도 그냥 점수만 비교하면 안 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좀 마련해야 해요. 네. 특히 그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를 사회탐구로 바꿀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네. 단순히 점수만 볼 게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위치 파악은 하되 섣부른 결정은 금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능 시험 자체에 적응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건가요? 네, 맞아요.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문제 유형까지 이게 다 실제 수능이랑 똑같잖아요. 네,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뭐랄까 실전처럼 시간 배분 연습도 해보고 문제 푸는 순서 같은 나만의 전략을 점검해볼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예행 연습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걸 성적 향상의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기준점이요? 네, 이전 학력 평가는 사실 재학생들만 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6월 모평은 이제 졸업생까지 들어오니까 표준 점수나 등급보다는 100분위 네. 이걸 활용해서 11월 수능까지 내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100분위가 더 정확하겠군요. 네, 그걸로 이제 월별 학습 계획도 짜보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계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당연한데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점수만 보고 망했네 이게 아니라 네. 어떤 영역, 어떤 단원, 어떤 유형에서 내가 약한지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특히 꾸준히 공부했는데도 틀렸다. 그러면 학습 방법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공부 방법 자체를요? 그렇죠. 틀린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맞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왜 그 오답을 골랐는지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복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게 진짜 약점 보완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수시 지원 전략이랑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좀 신중하라고 하네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월 모평 성적을 무슨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로 난 이 대학 써야겠다 이렇게 바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9월 수시 원서 접수까지 아직 시간이 꽤 남았잖아요. 한 180일 정도? 네, 시간 있죠. 그 사이에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뭐 종합전형, 논술 이런 다른 요소들도 다 같이 봐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군요. 네, 6월 성적만 보고 섣불리 지원 대학을 너무 낮춘다거나 반대로 나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겠는데 하고 너무 높게 잡는 거 둘 다 위험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수능 대비는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네, 수시 떨어지면 정시라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6월 4일 모의평가는 단순한 점수 확인? 이건 넘어서서 남은 수험 기간의 방향을 잡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다. 네, 그렇죠. 네,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전처럼 연습하고 현실적인 목표 세우고 약점 진단하고 또 수시 지원 전략 짤 때 신중하게 참고하고 맞습니다. 딱 그 5가지죠. 네, 결과는 7월 1일에 나온다고 하니 시험 끝나고 바로 분석하고 계획 세우는 데 집중하면 좋겠네요. 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11월 13일 그날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네. 성적 자체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네, 방향 설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힘든 입시 준비 과정에서 그 점수 말고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건 없는지. 예를 들면 내가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나만의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 같은 것들이요. 아, 점수 외적인 발견이요? 네. 어쩌면 그런 통찰이 시험 이후의 삶에 훨씬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